안녕하세요. 뻔뻔한 북토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저점에 머물러 있다가 살짝 올라오곤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저점이죠. 대체로 105선에서 106선까지가 상당히 노멀했던 달러 인덱스 값이었는데 이거 거의 뭐 100선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달러 가치 자체가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오르질 못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라던 바입니다. 왜냐하면 달러 자체의 이 경쟁력, 그만큼 이제 금융 쪽에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는데 수출 면에서는 이 달러의 강세가 어느 정도 좀 누그러져야지만이 수출 판로가 좀 확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좀 쓰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이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 자체도 지금 1480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35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뭐 이 원화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위적인 어떤 이 드라이브를 건 것도 있지만 이 주변 금융시장의 판도가 서서히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달러 자체의 이 스스로의 어떤 경쟁력 자체를 좀 누그러뜨려서 수출 자체가 지금 관세 때문에 미국이 자국 제품이 더 활발하게 좀 판로를 뚫을 것 같았었는데 그렇게 되질 못하고요. 일단은 뭐 저가의 동남아시아 제품들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자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국의 제품 써야 되는데 월등하게 가격이 높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가 그냥 눈 감고도 그냥 쭉쭉 그냥 콩나물시루에서 콩나물이 올라오듯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스스로 달러 가치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이제 지금 환율 자체가 안정이 되니까 코스피가 오늘 뭐 어마무시 올랐죠. 1.63. 코스닥 역시도 뭐 이제 플랜 B가 아니야. 코스닥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코스닥이 대세가 될 거라고. 이거 대세가 될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2026년 한 해를 뭐 비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겠고,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결국에 가서는 환율 위협 때문에 굉장히 주저앉을 수 있었던 엄청난 위협이 있었는데 이게 딱 제거가 됐어요. 그것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2, 3일 상간에 그냥 싹 제거가 됐습니다. 바로 그냥 유입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외국인 1240일까지 찍었나요? 개인도 오늘 좀 많이 사고요. 그래서 1.56. 지금 코스피 코스닥보다는 이게 나스닥과 그 다우와 S&P 500이 한 달 동안 거의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거의 그냥 비명 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수익률 면에서 현저한 어떤 그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굉장한 어떤 폭락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으니까 거기서 좀 떨어진 건데, 아무튼 간에 잘 나가고 있다. 코스피는. 코스닥 역시도 1.26. 외국인은 오히려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허들이 낮아지잖아. 원화 가치 자체의 어떤 경쟁력이 좀 올라가니까 한국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런 어떤 지형도 변화가 아주 급작스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또 2.5 패키징 양산 라인 구축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지금 공급망 지각 변동이 상당히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보십시오. 6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거의 7%까지 오를 거라고. 야, 대나무 꽂아도 되겠다. 딱 맞췄어. 거의 7%잖아. 왜? 투경이 해제됐어요. 투자 경고가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경고를 안 먹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 1월, 2월까지는 거의 한 85만 원 선상에서 더 치고 올라가면 상반기까지는 10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워낙에 여기는 깔아놓은 세팅 값이 틀리잖아. 하이닉스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 우리 채널은 주식 전문 채널은 아니지만, 주식 전문 채널은 그냥 낚시질만 합니다. 이렇게 뭐 주는 척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 헷갈리게 해. 근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오를 것 같은데? 그거 올라버리잖아. 15만 전자의 꿈 아니에요? 예, 진짜로 이 삼성전자는 지금 매일매일 야금야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보십시오. 2%또 올랐어. 금요일 날 5% 넘게 올랐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뻔히 보입니다. 대형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확실하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단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진입을 하면 예, 뭐 어느 정도 내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그런 값을 준다. 예. 좀 그래서 환율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꺾인 게 가장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결정적 한 방이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금융시장에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한 방이었다. 왜? 금융시장은 엄청난 호재가 되는 거고 제가 오전 방송에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장은 하나도 호재가 안 돼. 왜? 중립금리 자체가 기준금리 자체를 더 띄울 만한 중립금리가 밑에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1, 2% 초저금리 시대 끝났습니다. 아무리 환율이 안정화돼도 주담대금리 시장은 계속 오를 거예요. 자, 이렇게 대형주가 끌고 가고 있는데 아파트 대형주는 어떻습니까?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8억 떨어졌죠. 신동아 아파트 수서동 8억 떨어졌습니다. 40%. 타워팰리스 3차 7억 5천. 강남구에서 대장주라고 불리는 아파트들 좀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거래량이 뭐 7%에서 90% 꼬로박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래가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고요. 자, 송파구 대장주 잠실주공 5단지 7억 3천 17% 하락. 레이크 팰리스 역시도 4억 3천. 잠실주공 5단지 역시 여기 3억 8천. 잠실주공 5단지 중심으로 해서 4천 세대 이상 되는 뭐 어마무시한 매머드급 대장주들이 이렇게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내년에 집 살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할 곳이 없다, 물량이 없다 하지만 천만에이션 구축 매물량 본물 터지듯 나오게 됩니다. 신축은 없지만 구축은 집주인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왜? 내가 이거 다주택자인데 내년에 양도세 중과 받기 싫어. 그러면 1월 달에 적어도 다음 주부터는 집을 내놔야 돼. 그래야지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망하고 있잖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원하는 값까지 한번 호가세를 좀 버텨보자 하고 있는데 이거 게임 끝났습니다 이미. 무주택자가 굉장히 압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4,000세대인데 여기 4억 하락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강동구 대장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포구 대장주 마포 한강 푸르지오 세대수는 적지만 입지는 뭐 끝판왕이죠. 7억 떨어졌고 상암 월드컵 구단지 뭐 대장주죠. 1,000세대 이상 되는 곳 3억 3천 하락했고 30% 하락하고 있어요. 성동구 트리마제 역시도 4억 정도, 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아니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을 아우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거의 그냥 끝판왕입니다. 그냥 쫙쫙 올라가는데 부동산 대장주들은 다 이렇게 지금 희마리가 다 빠져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훤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 자, 코스닥 시장 봅시다. 제가 늘 강조해드렸어. 계양전기 주목하라고 라운테크, 휴림로봇 딱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급등했습니다. 왜? 자, 앞으로 코스닥은 로봇주와 AI주와 바이오주가 견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요. 뭐 지금 경제 위기다, 뭐 성장률 위기다 하지만 정말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기술력 자체가 일본이 못 따라갈 정도, 일본은 뭐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뭐 우리나라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섰다 보면 되고 뭐 거기는 그냥 뭐 제껴두고 일단은 세계적인 어떤 기술력 반열에 있어서는 역사는 짧지만 굉장히 내실 있는 어떤 기술력, 테크닉을 갖고 있는 곳이 한국 중소기업, 중견업체들입니다. 보세요. 계양전기 30%. 네. 그냥 뚫었습니다. 휴림로봇 27.42% 뚫었죠. 라운테크 29.92% 뚫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주목하라고. 네.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주목하라고 했어. 그냥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 나름대로 어떻다? 가격 떨어지면 주소면 돼. 그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쏠쏠하게 그냥 이렇게 이 양반이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냥 따라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 부자가 되셔야 된다. 일단 성남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코스닥과 비슷하죠. 부동산 시장에서 플랜B라고 하기엔 좀 뭐 거의 서울 입지와 가까우니까 뭐 분당구 9억 9천 떨어졌습니다. 10일 거래야 50%. 보틀마을 사단지도 18% 하락. 과천시 레미안 에코팰리스, 그래도 과천은 좀 버티네요. 2억 정도 하락했고 8천만 원 하락하는 그런 추세. 광명시 4억, 이편한세상 센트럴빌 4억 하락하고 있죠. 구리시 역시도 4억 1천만 원, 3억 8천. 풍선 효과에 의해서 뭐 어마무시 올라간다고 했지만 오히려 지금 하락세를 찍고 있다. 지금 금융시장의 플랜B라고 불려지는 코스닥 시장, 이제 플랜B는 더 이상 아니죠. 이건 이제 계양전기는 코스피지만 그래도 30% 코스닥이잖아요. 휴림 로봇, 그리고 라운테크 코스닥입니다. 근데 코스닥에 해당되는 경기권 그래도 핵심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렇게 지금 딱 물과 기름처럼 분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광의통화가 4,344조 3천억. 자, 이거 계산도 안 된다. 동월 대비 7.1% 증가했습니다. 이야, 참 어마무시. 이 돈 다 어디로 가게? 부동산으로 안 갑니다. 왜? 대체로 70%에서 90%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데, 아니 이 돈이 다 아파트 갔으면 이 거래 급감이라는 게 없어야 되잖아. 풍부한 자금 유입은 결국 금융시장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지금 절단났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 쪽에 이 자금 흐름은. 전국 부동산 거래량, 거래가 보세요. 104조, 125조. 전분기는 125조. 3분기는 104조. 21조 차이가 나죠. 이게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집 나간 고양이 안 들어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자꾸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래가지고 풀스윙 하듯이 그냥, 어떻게든 모든 곳에서 돈을 끌어와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진짜 위험합니다. 코스닥 시장 유동성은 어마무시하게 정책적 지원, 개인 투자자 거래 증가하고, 그러니까 30% 빵빵 뚫어버리는 그런 어떤 결과들까지 나오고 있고,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존 차주들은 더 압박감을 느낍니다. 전월보다 0.08포인트 상승했어요. 자, 보세요.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가 대출금리는 4.15%로 전월 대비 0.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세가 결국에 가서는 온 세상 연끌해가지고 다 받은 그 빚들을 이제 내가 산 아파트 밑에다 딱 깔아놨는데, 이게 아파트를 띄우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붕괴시켜버리는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금리 압박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네. 비은행 금융기관도 역시 마찬가지. 대출금리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도 대출 못 받게 하고, 지금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계속해서 압박해오고, 그러니까 샌드위치입니다. 양쪽에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다주택자 집 내놓죠. 그 다음에 연끌해서 무리하게 사신 분들은 이제 매달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금리 더 이상 내가 버티질 못하겠다. 차라리 경매 맞느니 그냥 가격 낮춰서 팔아버리자. 요런 어떤 심리로 확 돌변할 가능성 높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13만 채, 그러니까 전월세 매매까지 다 합치면 그 매물들이 아주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좀 떨어졌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한국 수출이 7천억 달러 달성을 했습니다. 77년 만에 대기록을 세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정말. 관세 영향, 이 허들이 어마무시했는데 성장률 자체가 그냥 꼬로박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역시 한국은 저력이 있다. 반도체, 그죠? 반도체. 이 주식시장하고 딱 연결되잖아. 차, 조선, 바이오, 코스닥 시장하고 딱 연결이 되고, 그죠? 고스란히 얘네들이 주도를 하니까 이 허들을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유동성은 더 풍부해지고 그 유동성은 결국에 와선 내가 주식시장에서 벌은 돈으로 아파트를 산다. 근데 그 아파트 지금 고점에서 사냐? 미쳤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떨어지는 거 내가 봐서 저점에 들어가서 내가 죽을 거다라는 게 지금 무주택자들 스탠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아이고 주식시장에서 돈 벌으면 결국에 부동산 가시는 거야. 아파트 살 거. 당연히 아파트 사죠. 아파트 사는데 지금 고점 가서 그 상점에 물려 최고점에 물려있는 아파트 미쳤다고 삽니까? 다 이제 떨어지고 그냥 부서지고 붕괴되는, 예. 그 상황이 분명히 올 건데 죽으면 돼. 이삭 죽게 하면 됩니다. 전혀 휘둘릴 이유도 없고 그리고 급할 이유도 없어요. 아주 천천히 가시면 그 천천히 간 만큼 주술 날만 있는 겁니다. 세계 6번째 수출 7천억 달러 달성.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너무 탄탄한, 기술력 자체가 너무 탄탄합니다 진짜. JP모건하고 뭐 미국의 유수한 어떤 금융기관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그 기술력을 이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반도체가 이끄는 코스피 4,200선 탈환했고, 코스닥 역시도 이제 로봇주, 바이오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뭐 상한가를 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은 지금 한강벨트 거래가 올스톱돼서 70% 지금 증발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암울합니다. 동서남북 다 악재입니다. 둘러싸여 있다. 지금 일본도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쿠노, 유이테, 세카이, 사이테 뭐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군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최저의 이 금리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일본은행 총재 역시도 1월달, 2월달에 한 번 더 기준금리 인상 한번 해볼까나 충분히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일본 엔화가 그래도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자국 가치,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었는데 상당히 이런 어떤 위기감도 느끼지만 정책금리 자체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주담대 금리,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과는 달리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엔화가 높아지면 원화도 높아져서 대체적으로 대출금리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중립금리라는 콘크리트가 딱 쳐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을 거예요. 환율 자체가 이제 안정화되면 될수록 이게 더 상실감이 커지는 거라. 아,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주담대 금리는 안 내리지? 예.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부동산 폭락, 이게 폭락이 아니죠. 정상화되는 어떤 과정이었는데, 이런 과정들 고스란히 금리 인상과 대출 그리고 정책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아파트 값은 2026년도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빠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때 딱 들어가서 주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뭐 내년도 뭐 집값 추이가 어떻다더라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을 딱 세우시고 전진하시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어느 뭐 여러 가지 전망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딱 세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다 보시면 결국에 저점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뭐 계속적으로 뭐 오른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망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지금 금융시장의 판도와 지금 유동성, 금리, 환율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파트 시장 자체가 정상화되는 어떤 집값 추이로 갈 수밖에 없는 수순에 와 있다. 잘 지켜보시면 골든타임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먹투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